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루가 돌아왔어요. 지난 시간에는 LLM의 핵심, 트랜스포머의 성능이 왜 뛰어날 수밖에 없는지 알아봤죠? 오늘 영상은 2주 뒤에 찾아올 트랜스포머 두 번째 강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했어요. 마치 대학교에서 교수님의 정식 강의 사이에 조교님이 하는 보충 강의처럼요. LLM의 중심 요소인 임베딩에 대해 이야기해볼 거예요. 구루의 컨텐츠답게 복잡한 수학은 생략하고 임베딩의 개념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구루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Let's get started.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해볼게요. 트랜스포머를 LSTM이나 GRU와 비교했을 때 트랜스포머가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 때문이었죠. 이 메커니즘 덕분에 우리는 입력의 길이에 구애받지 않고 깊고 풍부한 컨텍스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임베딩입니다. 이제부터 임베딩에 대해 알아보아요. 자, LLM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LLM에게 질문을 하면 LLM은 그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하지만 사람끼리도 언어가 다르면 말이 안 통하죠? 사람과 LLM 사이에 언어의 벽은 없을까요? 어떻게 LLM은 우리의 말을 이해하고 대답을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LLM이 이해하는 언어는 근본적으로 다르답니다. LLM이 이해하는 이 언어를 우리는 임베딩이라고 불러요. 사실 임베딩이라는 용어는 LLM만의 고유한 용어가 아니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선은 임베딩을 LLM이 이해하는 언어라고 여겨주셔도 무방해요. 사람은 서로 다른 나라마다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죠. LLM도 서로 다른 임베딩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각 LLM은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죠. 사람의 언어와 LLM의 언어, 즉 임베딩 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사람의 언어는 문자열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언어마다 그 문자의 모양과 문법이 서로 다르죠. 그에 반해 임베딩은 숫자열, 즉 벡터로 표기해요. 그리고 임베딩마다 그 벡터의 길이와 숫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LLM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사람과 LLM 사이에서 일종의 동시통역사 역할을 하는 임베딩 모델 덕분입니다. 아이가 점심 뭐 먹지? 라고 말하면 통역사인 임베딩 모델은 그 말을 LLM이 이해할 수 있는 임베딩으로 바꿔 LLM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LLM이 답변을 하면 임베딩 모델은 그 답변 또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피자 어때? 라고 아이에게 들려준 거죠. 재미있죠? 이렇게 임베딩 모델은 사람의 언어와 LLM의 언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우리의 질문과 LLM의 답변을 서로 이해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마법의 통역사인 거죠. 따라서 모든 LLM은 반드시 자신만의 동시통역사, 즉 임베딩 모델을 내장하고 있답니다. 이 점 명심하세요. 이그젬플을 한번 볼까요? 아까 모든 임베딩은 고유한 길이가 있다고 했죠? 길이가 4인 임베딩을 형성하는 임베딩 모델이 있다고 가정해 보아요. 물론 길이가 불과 4밖에 안 되는 임베딩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요. 자, I love you so much 하는 사랑스러운 문장을 임베딩 모델에게 주어봅시다. 그러면 각 단어가 임베딩 벡터로 바뀐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문장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특별한 기호들도 임베딩 벡터로 표현된답니다. 이렇게 변환된 임베딩 벡터들은 행렬의 형태로 정리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딥러닝 모델은 행렬 연산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마치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총망라한 이그젬플입니다. 여기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LLM이 있어요. LLM은 트랜스포머 이외에 반드시 임베딩 모델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I love you so much 하고 LLM에게 말하면 그 영어 문장은 임베딩 모델에게 전달되고 임베딩 행렬로 바뀌어 트랜스포머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임무를 수행한 후 아웃풋을 냅니다. 물론 이 아웃풋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임베딩 행렬이지요.
이 임베딩 행렬이 다시 임베딩 모델에 의해 사람의 언어로 바뀌면 비로소 우리 눈에 사랑해라는 사람의 언어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마치 LLM이 두 개의 임베딩 모델을 가진 것처럼 그렸지만 실제로 임베딩 모델은 하나면 충분하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임베딩이 무엇이냐에 대한 아주 간단한 보충 수업이었습니다. 이 임베딩은 트랜스포머의 핵심인 attention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에요. 오늘은 왜 임베딩이 중요한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은 이미 완료된 상태예요. 다음 시간에는 트랜스포머 컨텐츠 2탄 Scale that Product Attention이 문장의 컨텍스트를 캐치하는 원리에 대한 영상입니다. 모두 기대해 주세요. 그때 봐요.